반갑습니다. 아우토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에는 여러 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한 증자 하나하나를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도 많이 듣고 또 보고 또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증자는 뭐의 기준입니까? 어떤 것의 내용이에요? 증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개념을 봤을 때 증이 뭐예요? 늘리는 거잖아요. 뭐를 늘려요? 어떤 것을 늘려간다는 겁니까? 자, 자본금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자본금, 그죠? 자, 자본을 늘려가는 것이 증자다. 주식을 어떻게 해서, 뭐를 해서 자본금 늘리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본금 늘려가요? 자, 우리가 접하는 것은 뭐로?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늘려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가는 거다. 증가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는 자본금을 늘려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 보면 뭐가 있다? 1차적으로 무엇을 한다? 주식을 늘려서, 주식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빌려와서 차입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신주를 발행을 하는 쪽으로 자, 우리가 내용들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증자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주식을 늘린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자에는 몇 개가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자에 뭐가 있나? 첫 번째, 뭐를 있어요? 무슨 증자? 무슨 증자 있어요? 유상 증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죠. 아는 거 다 적어보세요.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말 그대로 자본금을 늘린다. 그렇죠? 자본금을 늘려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은 증자라고 보기에는 우선 힘듭니다. 1차적으로 뭐가 있어요? BW, 그 다음에 CB, 그 다음에 EB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네들은 지금 하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뭐가 늘어나요? 자본이 늘어나죠. 자본도 늘어나고 주식수도 늘어나요. 근데 BW, CB, EB는요, 뭐예요? 뭐가 늘어나는 겁니까? BW 뭐가 늘어나요? 부채. 신주인수권 부사채잖아요. CW 전환사채입니다. 부채예요. 얘들은 뭐예요? 교환사채. 부채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부채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타인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돈을 차입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되고,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하면 되고, 교환사채 말 똑같습니다. 주식으로 받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 보세요. EB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EB 우전 내난다는 봤었지만, E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원님들? EB는요, 얘는 뭐예요? EB는 교환사채잖아요. 그죠? 교환이잖아, 교환. 교환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사채권자가 어떻게 한다?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잖아요. 교환할 수 있는 사채. 똑같아요. 얘네들은 뭐다? 어떤 것을 한다? 주식을 주고
뭐를 가져와요? 주식을 주고 뭐를? 돈을 가져오잖아요. 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주식을 주고 돈을 가져온다. 이게 바로 교환사채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것이 얘네들이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 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뭐로? 주식. 이거는 또한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와 비슷한 맥락입니까? CB와 비슷합니다. CB와 전환사채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우선 개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선 증자의 가장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주. 그죠? 첫 번째 주주 배정. 두 번째 삼자 배정. 세 번째 일반 공모.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용이죠. 유상증자의 내용. 유상증자에 있는 종류입니다. 종류. 그러면 유상증자는 호재인가 악재인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로 받아들인다. 왜? 자, 뭐예요? 재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주식 가치 희석. 첫 번째 재무, 두 번째 주식 가치 희석. 자, 이거 답니다. 이게 다잖아요. 더 있나요? 이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럼 왜 재무적으로 좋지 않냐? 왜? 뭐를 늘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늘린다는 거? 자본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본금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본금 늘리는 이유. 자본금이 없으니까, 즉 새로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금 1억을 가지고.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장사가 잘 되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확장하겠죠.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확장하고 싶거나 때로는 돈이 없으면 내가 운영할 자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회원님들? 다시 증자해서 자본금 늘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붕어빵 장사하는데 리어카를 한 대 사가지고 친구한테 주식을 발행해 줬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붕어빵 장사가 잘 되면 벌었는 돈으로 리어카를 한 대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붕어빵 장사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된다고 사업을 접어요. 쉽게 접습니까? 안 접잖아요. 그러면 또 팥도 사야 되고요, 밀가루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자본금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증자입니다. 증자. 장사 잘 될 때는 증자를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공장을 하나 급하게 지어야 되겠다. 공장을 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시설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증자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자의 목적입니다. 증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증자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운영 자금인지 시설 자금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좋지 않다. 어쨌든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재무적으로 좋지 않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운영자금인지 시설투자인지 정도를 또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내용들 또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시설비용, 운영자금인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증자를 할 때에 왜 하는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 보고 뭐라 해요? 자본금이 자본 잠식이잖아. 자본 잠식. 자본 잠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 잠식이 되면은 자본폭이 커져요. 50%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50% 이상 넘어가면은 관리 종목 되잖아요. 관리 종목. 그죠? 관리 종목이 되거든요. 관리 종목. 전액 잠식되면은 퇴출 사유 발생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증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려놓는 겁니다. 자본금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항상 3월달이 저승사자의 달이라 그랬거든요. 3월달이 뭐였냐면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감사보고서. 그죠?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관리종목 지정 안 되기 위해서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유상증자한다. 그러니까 항상 가을부터 증자하는 회사들은 조심해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자를 한다. 그러면 또 하나 재무적으로 있겠고 뭐라 그래요? 뭐의 희석이다? 주가의 희석이죠. 이걸 뭐 물량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자, 물량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기적인 물량부담이 아니고 왜 그래요? 유증을 한다 하면은 발행 가격은 어떻게 해요? 높이 형성합니까? 낮게 형성합니까? 낮게 할인합니다. 할인. 그죠? 낮게 형성해서 할인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납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할인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평단가 10,000원인데 주식 유상증자 한다 해가지고요. 할인해서 8,000원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8,000원에. 그리고 0.1주 한 주당 0.1주.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식이.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 겁니까? 10%가 늘어납니다. 10%. 그럼 주가 가치가 얼마의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희석이 된다? 10%가 또한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된다. 주가 가치가 떨어진다. 현재보다가 10%의 주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러면 10% 떨어지면 얘네들은 그럼 지금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 10,000원이었으면은 9,900원, 9,000원 되면은 어느 정도의 희석이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1차적으로 10,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10,000원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유상증자를 만약에 받으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 그랬어요? 몇 퍼센트? 10%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10%.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10주를 받아요. 10주에 해당하는 만큼 8,000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을 내가 직접 납입을 해야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기껏 평단가 떨어져 봤자 얼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떨어진다는 겁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균 단가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10주, 8,000원 10주, 9,000원 100주, 혹은 10,000원 100주 계산해봐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평당가. 그죠? 자, 요렇게 내려옵니다. 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요, 주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주가들이 하락을 하죠. 유증 나오고 난 뒤에. 그럼 유증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1차는 재무, 2차는 물량. 물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가 가치의 희석. 주가 가치 희석은 뭐예요?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평단가도 어떻게 돼야 된다? 평단가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진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할 때 재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낙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님들 아무도 매도를 안 하면 주가는 안 떨어지겠죠. 그죠? 주가는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떨어질까요? 누군가가 매도를 던져서 떨어지겠죠. 매도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유상증자가 한다고 이사회 결의가 나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가 나와가지고 유증 결정을 했어요. 유증 결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11월 1일입니다. 10월 31일 날 결정. 난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유. 그럼 이 사람은 11월 1일 날 급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상증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단지 난 여기에서 뭐 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난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단지 현재 보유자입니다. 보유자. 현재 주주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상증자가 나오면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일. 유상증자 준다 했던 기준일이 있거든요. 기준일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일에 해당이 되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유상증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자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금을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 청약이 100% 이루어져야 돼요? 미달이 되어야 됩니까?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 이러한 내용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나왔다 하는데 다음날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 그럼 회원님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발표하는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팔겠죠? 던지겠죠? 그죠? 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상증자가 떴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쉽게 매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쉽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쉽게 매도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발행하는 가격이 낮으니까 뭐를 낮추러 가자는 생각, 평단을 낮추자는 생각으로 차라리 유증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으러 들어갈 확률이 높다.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 지금 1차적으로 던지고 나중에 받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뜨려요.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들이 던졌어요. 돈을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받아갈까요? 누가 받아갈 것 같습니까? 회원님들. 개인들이 또 받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낮은 가격에서 큰 애들이 받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받아가든지 차명으로 받아가든지 기관 애들한테 받으러 가든지 그렇게 받아갑니다.
그럼 받으면 어떻게? 평단가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단부터 낮은 가격에 받기 때문에 평단부터 낮아지죠. 거기다가 또한 낮은 가격에 유증도 받죠.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려 가지고 물량들 많이 확보하고 유증을 또 낮은 가격에 또 받고 지분도 늘려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은요, 우선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재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대주주 쪽으로 해서 자금들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유상증자,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증자는 무슨 유상증자예요? 무슨? 주주배정이에요. 주주배정. 주주배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유증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대주주한테도. 그죠? 대주주한테. 그럼 대주주도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얘네들이 유증을 받지 않으면 이건 무슨 주식이 됩니까? 뭐가 돼요? 실권주가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다시 누군가에게 넘어가겠죠. 그죠?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상증자하고 난 뒤에 대주주가 유상증자 할 때 만약에 주식을 받지 않았어요. 주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대주주의 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상증자를 받겠죠. 받는다는 말은 또한 뭐가 있다 그래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할 돈이 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또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뒤에가 다 연결됩니다. 돈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주주 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3자 배정은 3자는 누구예요? 특정 투자자한테, 그죠? 특정 투자자한테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식을 받아들일 때에 왜 호재로 받아들입니까? 우선은 호재는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받아들여요? 3자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 투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투자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3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한 대개적으로 3자 배정 들어오면은 뭐를 많이 잡나요? 그리고 보호예수를 많이 잡아 놓습니다. 보호예수. 그렇죠? 보호예수를 많이 잡아 놓고요. 자, 이게 3자 배정입니다. 그러면 3자 배정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반 공모입니다.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청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청약을 하는 사람한테. 일반 공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주 배정이 아니라 그냥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그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대주주 역시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누구의 어떠한 납입 능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 납입 능력이 안 된다. 대주주의 납입 능력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주주 배정으로서 뭐에 실패한다. 주주들이 안 들어오니까 흥행에 실패한다. 청약을 많이 못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가장 안 좋게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다?
어차피 증자는 다 안 좋지만 일반 공모를 가장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나왔던 것을 보면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얘들은 뭐였어요? 유상증자 했죠. 자, 유상증자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얘는 내용 보세요. 자, 7,530원. 이게 뭐예요? 발행하는 뭐예요? 발행가입니다. 발행가. 그리고 몇 주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몇 주? 주당 0.08주입니다. 주당 0.08주. 주당 0.08주를 발행을 한다. 그리고 7,530원이었지만 가격은 언제 확정된다는 거예요? 언제 확정된다? 12월 6일날 확정된다. 아직 가격은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주, 보통주, 주식수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뭐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당이 되어야 됩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 11월 18일. 그럼 락일이 언제예요? 18일이 월요일입니다. 락일이 언제예요? 18일이 월요일인데 락일은 언제입니까? 권리 락일.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그죠? 금요일이거든요. 15일이 됩니다. 15일. 월요일이고 기준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락일은 15일. 그럼 락일이라는 게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권리 락입니다. 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즐거워요. 네, 권리가 즐거운 날입니까? 권리가 없어지는 날. 그죠? 그러면 금요일날 매수를 하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언제가 기준일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기준일? 18일. 그죠? 18일. 그러면 락일이 언제? 15일. 그러면 적어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제일 늦어도 14일날 사서 15일날 팔면은 뭘 받을 수가 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가. 아시겠죠? 권리가 생겨난다. 그러면 자, 포스코 ICT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 14일날 매도를 했어요. 14일날 매도를.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락일날 그 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유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 걸려가지고요, 하락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팔면은 그냥 파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일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15일까지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해서 15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적어도 1차적으로 보세요. 유상증자를 받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 돈의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일반적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유상증자 걸리면요. 유상증자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러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가치 희석이 있겠지만 향후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들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만약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 그러면은 뭐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때 뭐를 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받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쉽게 저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1차적으로 포스코 ICT는 재무적인 어려움 보다가는 우선은 지금 자금들을 늘려서 운영 자금도 있겠고, 그리고 투자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설 투자로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처가 또한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충분한 매력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의 주가의 반등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자 이렇게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았으면 언제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상장되는 날이 언제예요? 신주 교부 예정일이 1월 2일이고 1월 3일날 상장됩니다. 1월 3일날 주식수가 한 번에 이날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주식수가 늘어난다. 원래 있던 주식수보다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때 받았던 유상증자 가격은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요, 주가는 우선 1차적으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고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장되고 난 뒤에 물량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많아져야 된다. 뭐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량률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량률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유상증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약에 포스코 ICT를 가지고 있어도 유상증자는 받을 수는 없다. 언제? 18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4일날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어제 회원님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ICT를 말씀드리면서 유상증자 떴지만 얘네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단기적인 회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10%대 정도의 희석이라 그랬으면 지금은 희석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희석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주식수에 대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수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희석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요, 유상증자가 나왔지만 포스코 ICT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는 무슨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기회예요? 오히려 그때는 더 잡아야 되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주가 가치가 더 급락을 해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 가격은 그대로 여기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왔잖아요, 회원님들. 지금 주식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뭐였다는 거였어요? 지금 발행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결국은 9,000원대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회원님들? 9,000원대에서 발행 가격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9,000원대에서. 그러면 9,000원대에 흘러갔을 때의 실적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실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기준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밑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뭐까지 떨어지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까지 떨어지고 실적도 떨어지고요. 향후에 대한 기대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하락이 뭐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정했던 가격의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실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하락은 과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포스코 ICT가 저 생각입니다, 회원님들. 얘네들 주식수 많아요, 안 많아요? 주식수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그죠? 주식수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얼마예요? 10,000원대입니다. 액면가 500원이에요. 무엇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무엇의 가능성? 액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면병합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또 뒤에서 이해 설명드릴 겁니다. 액면병합.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1조입니다. 1조. 아시겠죠? 1조 원이거든요. 충분한 액면병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액면병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포스코 ICT의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어쨌든 악재이다. 왜? 재무적으로 그렇고 주식가치 희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치 희석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처가 확실해야 된다.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적어도 시설자금이 좋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를 먼저 봐야 돼요? 유상증자 한다 하면은 기업을 1차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 기업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됐다고 해서 그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다. 기준일에 해당이 되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포스코 ICT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유상증자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개념.